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을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시조 시인의 대가 노산 이은상 선생이 표현했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의 하늘이 드높고 푸르고 상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날씨가 쾌적하니까 컨디션도 좋아지고 일도 좀 이렇게 잘 되는 기분이 들죠. 이렇게 쾌적한 가을, 지난 여름이 왜 그렇게 몰랐을까, 그런 서러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커서 낮 최고 27, 8도가량 예상됩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16도, 15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낮 최고 기온과의 기온차가 13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 때 건강 유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핵 폐기 전제 북미 동시 촉구,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 맞는 얘기죠.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일 평양에 열리는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평양선언보다는 군사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내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 자키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 남북로 철도 연결 강조, 이런 주제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말로는 반도지만은 한반도 허리가 두동강나 섬 아닌 섬으로 살고 있다면서 한반도 종단철도,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면 유라시아 일부로 명실상부 편입된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이 총리는 현대글로비스의 급행열차, 화물열차 출발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철도를 연결하면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 아니라 중요한 통로로 발전한다. 또한 극동지방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핵심 지역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대로 2020년까지 한러 교역량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이 달성된다면 극동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유라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된다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고 세계적인 물류의 중심 대국이 될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뉴스작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국회의장단과 야당 방북 초청 거절, 이런 주제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9명에게 남북 정상회담 때 정치 분야 특별 대표단 자격으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은 야당 대표들은 물론 국회의장단에게도 거부됐습니다. 청와대 심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날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의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가 공식 제의한 지 1시간여 만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권에서는 야당을 압박하려고 청와대가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로 여야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갑작스러운 공개 제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관측입니다. 청와대와 야당 간에는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야당 출신 부의장들을 설득하지 않고 두 분이 가지 않으신다면 나도 안 가겠다고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의장 측은 청와대는 특별 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 기간 별도의 남북 국회 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설명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나요? 나는 여야의 국회의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다. 상당히 중심을 잘 잡은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문희상 의장 역시 여야의 흔들림이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와 국회의 위상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뜻을 아마 이번에 좀 펴신 것 같아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번 청와대 그 방북 초청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두 당 대표가 가지 않을 게 뻔한 남북 정상회담 동행 이슈를 청와대가 던진 것에 대해서 야당을 평화 반대 세력으로 몰고 여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치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대화와 타협으로 27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정치는 이렇게 대립 속에서 화합과 협의와 이런 그 조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장 어려운 예술이다. 아름다운 예술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작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국토부 집값 담합조사 착수, 이런 주제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급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로부터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1,824건으로 전년 동월 3,773건에 약 6배로 늘어났습니다. 허위 매물이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짜 매물 정보를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최근 신고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이 신종 집값 담합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의 일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의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 경기권의 일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자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 급등세가
예상보다 크고 또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무조건 집을 사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지금 상당히 위태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김정은, 트럼프의 네 번째 친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요청. 두 번째, 북철도에만 최소 27조 드는데 일단 착수비 6,400원만 공개. 정부가 지금 이 발표 때문에 야당의 총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데 북한 철도 개설에는 착수비만 발겠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국회批准을 받으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제인들도 평양 정상회담 꼭 동행했으면. 이어서 정부 위수령 폐지, 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네. 아마 70년 만에 위수령이 폐지된 것 같아요. 이어서 상가 분양가 5년 새 42% 올랐다. 다음, 하위 20% 식당 소득 한 달 113만 원 줄었다. 끝으로 자고 나면 1억 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 집값이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케냐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평균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서 의료나 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꽤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원봉사나 경제 지원을 받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미얀마, 그러니까 버마죠. 미얀마 중부의 한 시골 마을을 우리나라 봉사단체가 다녀왔는데요. 그 이후에 우연히 그곳을 들른 우리나라 한 기자에게 그 마을의 한 유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봉사단체가 주민들 머리를 공짜로 깎아주고 곡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간 뒤에 한동안 수입이 끊길 이곳 마을 미용사와 양곡상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양곡, 곡식, 의료, 또 미용 공짜로 해주면은 그 지역에 미용사들, 의료기관, 곡물상회들이 수입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참,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들 봉사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봉사정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웃음 뒤에 아픔이 담겨 있죠. 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안도연 시인의 가을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막의 포로가 되는 것, 궁금한 게 없이 게을러지는 것, 아무 이유 없이 걷는 것, 햇볕에 쓸어놓은 나락 냄새 맡는 것, 마른 풀처럼 더 이상 뻗지 않은 것, 가끔 소나기 흠칫 맞는 것, 혼자 우는 것, 울다가 잠자리처럼 임종하는 것, 초록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가을의 소원, 네, 재미있는 표현도 많죠. 사투리, 우리 구수한 사투리도 나오고요. 햇볕에 쓸어놓은 나락 냄새에 맡는 것. 나락은 별을 베어놓은 벼집단, 별을 아마 나락, 벼의 사투리가 나락일 거예요.
가을은 혼자 오는 것. 아마 가을이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죠. 끝년이 더 의미가 와닿네요. 초록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그렇죠. 초록이 지쳐 단풍지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은 가을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푸르르 넘치던 초록잎들이 이제 서서히 그 푸른 빛을, 초록빛을 잃고 물들어가는 게 가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도현 시인의 가을의 소원, 시안독길 코너였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승차 거부 잦은 택시회사 강력 처벌,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치구에는 택시 법인의 사업 정지권을 올해 안에 전부 회수해 승차 거부 적발 시 적극 처벌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임했던 승차 거부 택시 처벌 권한을 올해 안으로 전부 환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현장 단속으로 적발된 승차 거부 택시 처분권을 회수했지만은 올해 민원으로 접수된 승차 거부 택시 처벌 권한까지 전부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 접수 민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건수 22,009건 중 처분 건수는 2,482건으로 처분율이 연평균 11.3%에 그쳤습니다. 승차 거부가 빈번한 택시 법인의 사업을 60일간 정지하도록 하는 권한도 서울시가 갖게 됩니다. 서울시는 처분 권한을 활용해 승차 거부 택시 기사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택시 삼진 아웃제는 1차 승차 거부 부당요금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자격 정지, 3차 적발 때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생업에 나선 택시 기사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기사분들이 좋은 멀리 가는 손님만 태우고 거부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택시 기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가족도 언제든 길거리에서 택시를 세우고 탄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터넷 쇼핑 피해 5년간 2배, 소비자 신고 올 상반기만 4,925건. 물건을 시장이나 마트 그런 데 사는 비율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배달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 피해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최근 5년간 집계된 인터넷 쇼핑 관련 신고 건수가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한 수치인데요. 주요 업체 중에서는 11번가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개 정무위 소속 김성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쇼핑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 신고 건수는 4,925건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한 해 4,939건 발생한 피해가 올해에는 반기 동안 발생한 셈인데요.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품목을 보면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387건이네요. 2014년부터 이 분야가 줄곧 1위입니다. 불명예스러운 1위네요. 이어서 점포라든가 check-in, 의류, 운동화, 해외여행, TV, 원피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신고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이 23,483건을
기록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1번가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1,404건에 달했고 다음으로 지마켓이 1,141건, 네이버 1,13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판매자와 고객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 불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쇼핑 정보와 구매 프로세스, 배송 등 쇼핑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최근 한 출판사의 신간 서평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걸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런 글입니다. 남의 감정을 지나치게 살펴주다 보면은 결국 자신의 감정이 초라해지고 간혹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증이 다른 데로 튄다는 얘기죠.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교환원이나 엘리베이터 걸, 백화점 판매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런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조금 짜증나는 일이죠. 유치원도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감정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내 감정이 흙탕물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나 감정 노출에는 적당히 맞대응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 푸르른 가을날 좋은 컨디션으로 힘차게 생활해 보십시오.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